자, 먼저 오늘 이석기 전 의원 대법원 최종 판결 이 문제부터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내란 음모는 무죄다. 2심에서도 무죄가 됐고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무죄로 났는데 내란 선동은 되고 내란 음모는 안 된다. 그건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조 차장님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대법원의 확정 선고는요. 2심 판결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내란 선동과 내란 음모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이 내란 선동이라는 거는 북한을 찬양하고 내란을 선동한다. 그러니까 북한 찬양한 거 맞다. 네. 이거는 인정이 되지만 네. 내란 음모, 그러니까 회합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네. 뭐뭐를 하자. 이것이 반드시 내란을 일으킬 정도의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다고는 보기가 어렵다. 네. 그러니까 내란 음모라는 것은 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북한을 찬양하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네, 이거는 네. 인정이 되지만 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체제를 전복하려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움직임까지는 예를 들어서 언제 모여서 언제 어디를 타격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복시킨다. 네. 이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음모지 않습니까? 예. 모의 계획을 가지고 가져야 되는데, 네. 야, 내란 한번 하자. 예. 북한 찬양하면서 말이야. 이거 내란 해야 되지 않겠어? 네. 이렇게 선동한 거는 유죄인데, 네. 선동을 계획화시켰다고 볼 만한 구체적 물증이 부족하다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죄를 선고했는데, 근데 그 논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대법원 논란이 있습니다. 내에서도. 네. 대법원 내에서도 4명 대법관의 경우에는 내란 음모 부분도 유죄다. 인정된다. 예, 이렇게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네. 5대4로 소수 의견이 네. 상당히 셌었죠. 네. 예.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선고를 하면서 내란 음모죄를 어떤 방향으로 선고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네. 바로 내란 음모라는 것은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아주 구체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100% 어떤 확정을 의심은 할 수 있다. 가는데, 네. 그걸 이제 법적인 용어로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는 네, 많이 네. 쓰거든요. 합리적 의심. 네. 의심을 해볼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 단체가 굉장히 위험한, 정말 체제 전복까지도 생각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네. 100% 이거는 어떤 체제 전복을 위한 단체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근데 겁니다. 이제 우리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바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북한이 주적이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인 판단이 재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나 국가 안보를 다루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세력, 네. 위협을 획책하는 세력이 있고 위협을 논하고 있다. 네. 그 위협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국법부 위반이 아니라 내란까지도 해당되는 네. 음모냐 선동이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네. 우리의 국법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네. 체제 전복이 내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체제 전복을 하는 정치적 사회적 실체가 있다는데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고 네. 그런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이번 판결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 기사에서 나왔지만 지금 보수단체에서는 내란 음모가 왜 무죄냐. 이거에 항의하면서 지금 심지어 대법관 탄핵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란 음모가 무죄가 됐다 그래서 별게 아닌 게 아닌 건데. 그럼요. 예. 네, 이석기 전 의원이라든지 또 R5 모임, 혁명 조직이라든지 네. 또 옛 통진당이라든지 이런 어떤 세 가지 모두가 면죄부를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국론을 분열시키고 네. 또 북한을 찬양하고 네. 이런 활동을 한 것 다 인정이 된 겁니다. 네. 다만 이런 활동으로서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한번 전복시켜 보자 이런 날짜라든지 어디서부터 그럼 타격할 것인지 여기까지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런 단체나 이석기 전 의원을 그대로 국회의원으로 뒀다면 그런 실현 가능성도 있었다. 네. 이 점을 우리는 중시해야 됩니다. 하나만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4명의 대법관이 내란 음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소수 의견을 냈는데 나머지 5명이 다 무죄다라고 한 건 아니다. 또 그렇게 지금 정정을 좀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북한 대남 전략, 대남 혁명 전략의 특징, 네. 그리고 대남 지하당 세력의 특징 중에 지하당 세력을 조직하는 최근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바로 대법원에서 이런 유죄 그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네.
전부 점저주로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지령을 내릴 때 또 네. 저렇게 조직화할 때 절대 문서와 근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네. 바로 그래서 바로 그 점이죠. 바로 뭐 그 점인 거예요. 누가 수행을 다 시키는 그걸 거예요. 다, 머릿속으로 예. 다 암기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 법률적인 근거, 명백한 근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은 맞으나 네. 대남 격화 전략의 특징 네.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도 봐가면서 네. 근거의 엄격성도 어느 정도 대남 전략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판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아, 싶습니다. 예. 조사장, 지금 이석기 전 의원은 선거 직후에 네. 뭐 사법정의는 죽었다. 네. 이렇게 외치고 나아가면서 자기 지지자한테 미소를 짓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에는 계속 어떤 그 국회의원회 간이 압수수색을 당한다든가 네. 또 검찰에 출두할 때라든가 네. 이럴 때 늘 미소를 졌죠. 네. 아마 그것 때문에 더 그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꽤 많던데요. 네. 오늘 재판정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에 이제 그 상고심 재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때 많은 분들이 그 법정에 직접 참석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정장을 입고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체제가 나를 탄압한다. 네. 그거를 나는 무죄다. 이 네. 점을 주장하기 위한 네. 그런 것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대법원 판결하고 이제 헌재 정당 해산, 통진당 정당 해산은 이제 쌍으로 같이 가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전 교수님이 얘기했지만은 이 공산주의, 통진당, 이 좌파, 극좌 세력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 우리 사회의 어떤 관용, 우리 사회의 다양성, 네. 법치, 네. 모두 뭐 현행 살인범도 3심까지는 가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네. 거기에서 이제 유죄가 돼야지 유죄로 인정하는 우리 사법체계인데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국무부가 대소봉쇄 정책을 마련했는데 그 네. 근거가 된 것이 NSC 68번 문서입니다. 왜 네. 우리가 공산주의를 봉쇄하고 이 체제와는 같이 갈 수 없는가 하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거 지금 우리 2015년 통진당 사태를 보고서 이렇게 썼나 싶을 정도로 예리하게 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길더라도 좀 읽게요. 네. 우리 자유주의 사상에서 놀라울 정도의 다양성과 깊은 관용 그리고 법치의 전통이 생겨난다. 이것이 자유사회의 통합성과 활력을 조성한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떤 세력이냐? 공산주의는 바로 우리 사회의 다양성, 관용, 법치를 악용하여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네. 인간의 비이성적인 측면을 선동하여 자유사회를 파괴하려고 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에 대한 가장 예리한 분석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대소봉쇄 선언 이후 소련과 대탕제를 할 때에도 소련은 악의 제국이다라는 인식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1987년에 소련 동구가 붕괴하기 바로 2년 전에 베를린 장벽에 가서 이 장벽을 무너뜨리라고 하면서도 악의 제국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통진당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관용적이죠. 지난번 대선에 출마했던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 무슨 빨갱이가 있느냐 했는데 실상은 어땠느냐. 대법원 판결과 통진당 해산 그 헌재의 판결에서 보면은 김정일, 김정은의 전사를 자처하는 전사들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암약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지금 선거에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 유권자들이 아마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정치연합이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지금 이석기 재판 후에 아까 좀 헌재 말씀하시니까 이석기 재판 최종 대법원 재판 후에 헌재 판결했어야 된다. 공안몰이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사장? 네, 지난번에 그 헌법재판소가 그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이도저도 아닌 네. 얘기를 내놨죠. 그러니까 이 정당 해산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야권 연대를 했던 집단이기 때문에 정당 해산에 대해서 긍정을 할 경우에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그런 결과였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체제 전복까지 가지는 체제 전복까지 갔다고 할 수는 없다. 네. 바로 이 점을 들어서 바로 헌법재판소가 좀 잘못 결정을 했다. 해상 결정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주장을 펴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고 나서 헌재 결정이 이루어졌더라면 네. 정당 해산 결정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는 지금 겁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두 가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네.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 지난 총선에서 지금 그 선거 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해서 통진당이 의회 내에 또아리를 틀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민주당인 것이죠. 지금 또 하나 국민들이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다시 이 네 사람의 지역구 네 사람이 이제
몇 분이 이제 지역구 선거에 보궐선거에 나올 텐데 지금 나오겠다는 민주당이- 거죠, 지금? 민주당이 헌재와 3명이 지금 지역에서 나오는데 예. 민주당이 이 사람들의 다시 원내 진출을 하기 위해서 선거연대를 해서 자기들 후보를 안 낸다든지 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반국가 세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서는 관용할 수 없는 세력이라고 판단한 세력들과 다시 손을 잡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네, 손을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일단은 경우는 연대는 일단은 지금은 안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거 연대가 되든 안 되든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종북몰이를 안 했을 것이다. 네. 종북몰이에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논평했다고 하고 예.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민주당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이 민주당에 대한 어떤 수권 능력, 네. 민주당 새정치연합에 대한 어떤 비판의 원인이 어디가 있는지 네. 아직 잘못 파악한 거 아니냐 네. 이런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네. 지금 신당 얘기 나오면서 계속 나오는 게 민주당이 원로 야권 인사들이 지금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중도표를 네. 획득하지 못하면 수권이 안 된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비판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내란이 음모냐 선동이냐 이거가 핵심이면 핵심이지만은 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국보법 위반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대법원에서 전원 일치 판결이 된 게 국법부 위반 사실이에요. 네. 이게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에서 유감스럽지만은 종북몰이를 했다면 네. 그 중에 종북몰이가 부분적으로라도 타당하다 하려면 네. 국법법 유죄 판결 부분도 관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단 한 네. 명이라도. 예. 그런데 통진단 해산은 8대1로 완전히 압도적으로 해산이 결정이 됐지만은 이번에 국법법 위반은요 대법원에서 전원일치로 국법법 위반이에요. 네. 국법부 위반이라는 게 뭡니까? 전원일치로 국법부 위반인데 이거 종북몰이다? 그러면 대법원 9명 재판관이 전부 잘못 판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대법원 판결을 반 이상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여야가 안보에서는 여야의 차별이 없다. 네. 초당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의 그런 주장이 호소가 국민들한테 먹히겠느냐. 네. 네, 저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요. 대변인이 내란 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내란 선동이라든지 또 이석기 전 의원의 국기문란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언급이 없습니다. 없이. 그래서 네. 왜 이 통진당과 마치 비슷한 결로 가는지 저는 이게 참 아쉽습니다. 네. 지금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라도 통진당과의 확실한 선긋기가 필요한데 오늘 논평부터가 전략이 어떻게 잘못됐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전원 합의체 주심이 김소영 대법관이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65년생이던데 아주 젊은 대법관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네, 김소영 대법관, 40대 대법관으로 발탁이 돼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요. 네. 사법시험 29회에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늘 최초란 단어를 몰고 다녔는데요. 네. 법원행정처 최초의 여성 심의관을 했고요. 오랫동안 양형위원회, 네. 그러니까 이 재판의 양형, 이 선고량을 조율하는 네.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뇌물죄에 대해서 특히 엄격한 어떤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는 그런 분으로 유명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검사 남편, 판사 네. 부인, 그렇게 이런 되십니까? 조합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지금 남편분은 지금 연세대 교수로 근무 중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지식이 없어가지고 쭉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란 음모는 무죄고 내란 선동은 유죄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이석기 전 의원이 오늘 대법원 참석을 해서 네. 정말 서늘한 미소를 네. 보여줌으로 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뜨끔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4월 재보선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이상규 네. 전 의원하고 김미희 네. 전 의원이 한 분은 성남에서 예. 한 분은 아마 관악에서 네. 다시 출마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 또 김미희 전 의원의 얘기가 4년 하라고 뽑아줬는데 왜 중간에 목을 치느냐 하면서 정말 제가 생각해도 섬뜩한 그런 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유권자들도 또 많이 바로 보고 바로 찍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정리를 딱 해주셨네요.